안녕하세요. 신윤희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닌 미국 취업 관련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아무도 관심 없으시겠지만 저는 최근에 왼쪽 손목에 건초염이 생겨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저처럼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손목 건강에 유의하세요. 원활한 회복을 위해서 2주 동안 보호대를 착용하고 지냈는데요. 이게 엄지손가락도 고정이 된 보호대라서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저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키보드, 마우스를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기종으로 바꾸려고 해요. 매직 키보드, 매직 마우스, 안녕.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도 줄여야겠어요. 엄지손가락을 너무 많이 쓰지 말래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미국 취업 준비하는 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력서를 다뤄보려고 해요. 그냥 제가 취업, 이직 준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가볍게 봐주세요. 취업 준비 관련 영상은 시리즈로 제작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취업 준비 시리즈의 첫 영상의 주제는 레주메 작성하기입니다. 레주메라고 하니까 뭐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냥 이력서입니다. 미국에서 사용할 이력서는 사실 한 번만 딱 제대로 작성해 놓으면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수정해서 재사용 가능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미국 이력서의 특징은 지원자의 나이, 성별, 사진이 없이 지원자의 경력과 역량에 집중한 문서라는 점입니다. 미국 이력서의 내용물은 지원하시는 포지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름과 연락처, 학력, 직장 경력, 기술, 자격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졸업 예정자의 경우 경력란을 프로젝트나 교회 활동으로 채운다든지의 변화를 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할 때 이 정도의 내용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영문 이력서 템플릿을 올려놓았으니 사용하실 분은 다운받아 주세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력서 형식입니다. 지금부터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상단에는 개인정보가 위치합니다. 각 회사의 리크루터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지원자들에게 연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는 본인의 이름을 전부 대문자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여권 이름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쓰는 이름은 본인의 여권에 나와 있는 이름을 쓰시되 미국에서 쓰는 이름을 굳이 포함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본인의 first name 바로 다음에 괄호 안에 적어주세요. 이름을 이렇게 작성하면 나중에 오퍼를 받았을 때 사실 내 진짜 이름은 땡땡이야 라고 다시 정정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업무상의 영어 이름을 사용할 계획이시라면 영어 이름만 기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충동적으로 정하시는 영어 이름이라면 위험합니다. 오늘은 헨리였던 내가 내일은 토마스? 이러면 곤란하죠. 두 번째 줄에는 연락처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첫째로 주소. 저는 주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는 것보다 그냥 어느 도시에 사는지까지만 공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주소는 현재 지원자가 어디에 있는가, 이 지원자를 고용할 경우 회사에서 이사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하는가 등의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목적인데요. 좋은 목적이지만 취업 준비할 때 여러 곳에 이력서를 뿌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웹상에 제 이력서가 동동 떠다니게 되면서 제 주소가 만천하에 공개되더라고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는 세상이니까요. 개인정보는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티, 주에 사는지까지만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력서의 경우입니다. 회사 입사 지원서에 주소를 요구하면 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핸드폰 번호는 현재 미국에서 쓰시는 번호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 이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프로페셔널한 이메일 계정을 아직 만들지 않으셨다면 꼭 하나 만들어 두세요. 적어도 취업에 사용할 이메일은 따로 만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firstname.lastname@gmail.com의 형식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쓸 이메일을 만듭니다. 이렇게 취업 업무용 이메일을 사적인 이메일 계정과 분리하면 좋은 점은 첫째, 이메일 주소 때문에 창피를 당하거나 선입견을 만들지 않을 수 있고 둘째, 오래전부터 쓰던 이메일 때문에 괜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지원을 했는데 지원자 이메일 주소 아이디가
유희왕 킹왕짱, 쭉쭉 빵빵 날라리, 지메일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또한 예전부터 쓰던 이메일로 악플을 달고 다녔다던가 아니면 요새는 회사에서 SNS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적절치 못한 게시물이 발견된다던가 해서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취업 준비하는 동안이라도 우리 클린하게 업무용 이메일 하나 만들고 시작합시다. 다음 섹션은 Objective, 즉 지원 목표란입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많은 이력서를 짧은 시간에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력서가 얻는 그 찰나에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본인의 강점, 스킬, 역량을 짧고 강렬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 요즘 잘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사회 초년생 때는 내세울 수 있는 경력이 부족하다 보니 분야에 대한 관심, 열정, 그리고 이를 위한 노력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Skills 섹션입니다. 제 이력서는 데이터 관련 개발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석사 취득 이후로 경력직을 목표로 작성했기 때문에 Skills 섹션을 위로 올리는 것이 관심을 받는 데 더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인사 담당자들이 개발직을 뽑을 때 어떤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타깃으로 할지 미리 정해놓고 포지션을 오픈합니다. 약간 이 스킬 섹션은 인사 담당자들을 위한 키워드 모음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은 여기에 나열하시는 스킬, 자격증 등은 지원하시는 포지션의 업무와 관련된 것만 포함하셔야 하고 각 스킬이 경력에 기재된 내용과 1대1로 매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킬에는 파이썬을 기재해놓고 경력란에는 파이썬을 사용한 프로젝트 업무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력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스킬은 웬만하면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개인 프로젝트로라도 증명이 가능한 스킬만 적어주세요. 간혹 회사들이 자동으로 이력서를 프리스크리닝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필터에 걸러지지 않기 위해서 온갖 키워드를 스킬란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력서가 인사 담당자 손에 들어간다고 해도 실제로 인터뷰나 오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력란입니다. 정식으로 취업한 경력 이외에도 인턴십 혹은 알바라도 지원하는 포지션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포함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회 초년생의 경우 이력서가 허전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딱히 관련이 없는 경력도 다 끌어다가 채워넣는 것은 절대 금지, 제발 하지 마세요. 경력은 가장 최근 경력을 제일 위에 작성하고 과거 경력을 차례대로 밑에 나열합니다. 만약 경력 중간중간에 비는 기간이 있으시다면 면접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자, 이제 경력 하나하나 작성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근무한 회사의 정식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해 줍니다. 자세한 주소를 적을 필요는 없이 미국에 위치한 회사는 시티, 스테이트까지만 작성해 주시고 미국 외에 위치한 회사는 도시, 국가까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회사 재직 당시에 맡은 직책을 써주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job title이라고 합니다. 혹시 인턴으로 재직하셨던 거라면 여기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인턴 이런 식으로 인턴임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각 경력의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이력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주변 지인들의 이력서를 리뷰하다 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갓 넘어오셨거나 미국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에 이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미국인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본인의 취업, 이직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 부분을 작성할 때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부분은 간결하게 본인의 성취 혹은 업적을 소개한다는 것이에요.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이 섹션에 매일매일 하는 데일리 루틴을 적는다던가 아니면 본인 포지션 업무 설명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경우가 꽤 되더라고요.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과연 리크루터들이 우리가 매일 회사에서 뭘 하면서 월급을 받는지가 궁금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 일로 인해서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었고 성장했고와 같은 저라는 인재가 회사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가 궁금하지 않을까요? 저는 취업시장이 나라는 인재를 연봉에 판매하는 시장이고 저는 저를 파는 상인, 회사는 저를 사는 손님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물건을 살 때 리뷰도 확인하고 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나에게 오는 혜택에 대해서도 생각하잖아요. 취업시장도 똑같죠. 회사는 이 인재를 사왔을 때 얼마의 실적 증가가 가능한지와 같은 혜택을 알고 싶어 해요.
전 그 궁금한 점을 잘 긁어줄 수 있는 이력서를 작성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성하고 있어요. 특히 다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신 경우에 왜인지 이 부분이 짧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점점 잡다한 업무도 여기에 쓱 포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일 먼저 각 경력에 있어서 본인이 하신 일 중에 회사에 가장 큰 임팩트를 줬던 업무, 프로젝트로부터 적은 임팩트의 업무 순으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업무 리스트 중에 어떤 업무를 이 이력서에 포함시켜야 내가 목표로 하는 포지션의 오퍼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추려진 리스트에서 3개에서 5개 사이에 블랙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타겟으로 하는 포지션과 관련된 업무, 둘째, 수치화 가능한 내 업무의 임팩트, 셋째, 위에 나열한 스킬과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 주세요.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이 서류를 읽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하에 업계 배경 지식이 없는 그 누가 보더라도 아, 얘가 일을 좀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력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가장 최근에 취득한 학위를 위로 올리고 오래된 학위를 밑으로 내리는 역연대 순으로 작성합니다. 학교의 이름과 위치를 가장 윗줄에 작성하고 그 다음 줄에는 본인의 전공과 학위 그리고 졸업 연도를 써주세요. 혹시 이번에 졸업하는 학부 졸업생이라면 업계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성실함과 우수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수석 졸업이라든지 장학금 내역, 학점을 여기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걸 작성한다고 해서 엄청난 차이와 혜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랑할 만 하잖아요. 오늘은 정말 지루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사용하는 이력서 작성법을 한번 공유해 봤어요. 물론 제가 이력서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들 스타일은 다른 거니까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라는 논쟁이 없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제 영상이 흥미로웠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진짜 시리즈물로 취업 이야기 싹 풀어볼게요. 제 이야기 보따리에는 아직 면접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매주 라이브로 소통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동네방네 소문 좀 내주세요. 그럼 다들 안녕!